고1 1학기 기말고사 기출문제고요. 강서구와 진명여고를 풀이를 할 텐데, 진명여고 문제가 좀 더 할 얘기가 많아서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2020년 기출입니다. 주요 문항 중심으로 해설을 할게요. 여기에 보면 A, B의 좌표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A, B의 좌표를 주지는 않았고, 단지 몇 대 몇으로 내분했다는 얘기만 있죠. 그런 다음에 그 종착점 CD의 중점 얘기를 하고, 첫 번째, OB의 기울기가 OA 기울기보다 크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처럼 OA를 OB 직선 밑에다 뒀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3대1이라고 했어요. 큰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3대1, 3대1 이런 정도 얘기하고 있고, 그럼 A, B와 CD는 평행하겠죠. 자, 그런데 이 D로부터 직선 OA까지 길이가 4루트2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점으로부터 직선 OA까지 길이도 도는 아니고 2루트2가 되겠죠. 반이 되니까. 그리고 좌표를 이렇게 줬습니다. 좌표를 이렇게 줬어요. 만약 객관식 문제였다면 일단 OM의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OA 기울기는 2분의 1보다 작겠구나 정도는 할 수 있을 텐데, OA 기울기가 뭐냐 이런 질문을 했죠. 문제는 바뀔 수 있습니다. O, B의 기울기 물을 수도 있어요. 자, 그 얘기는 왜 하는가 이제 설명하면서, 이러한 직선과 그 다음에 8,4 간의 거리가 2루트2이고, 그러면은 x계수 y계수 제곱한 다음에 이 직선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 8a 빼기 4,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약분하고 이제 제곱합니다. 제곱하게 되면 이쪽은 얘가 되고, 여기는 자 이렇게 됩니다. 또 약분할 수 있고 넘겨주죠. 자, 그러면은 이게 얼마가 되나? 2, 2, 4, 7a 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4, 4, 8, 4, 8, 8a가 되겠네요. 그리고 1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a 값은 7분의 1 또는 1이 되는데, 바로 직선 OA 기울기 얘가 7분의 1이었던 거고, 그럼 이 1은 뭐냐? 실제로 M으로부터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직선까지의 거리가 2루트2가 되는 게 걔만 있는 게 아니라 얘도 있잖아요. 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얘의 기울기는 1이다. 답은 이거 있기만 하면 되는 건데, 문제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작은 녀석의 기울기는 7분의 1이고 큰 녀석의 기울기는 1인데 질문은 얘를 했다. 이런 정도로 이 문제는 일단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서 할 얘기가 참 많은데요. 이 문제는 대표적인 시소의 원리가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시소의 원리라는 것은 특별하게 얘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런 거예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M 대 N 내분이 일어났다면 이거는 평형점이다. 따라서 여기에 놓여있는 어떤 물건 혹은 대상이 있을 텐데, 무게가 상대적으로 여기가 N에 해당되고 여기는 M에 해당되는 이러한 무게에 대해서 평형이 일어나도록 하는 평형점의 위치, 그걸 내분점이라고 하자, 이런 얘기였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만약에 내분점이 여기가 2대 1이면 여기가 평형점으로서, 그러면 상대적으로 얘 무게보다 얘 무게가 2배구나. 그래서 여기가 1대 2의 무게비를 갖고 있었으니 평형점이 여기 놓였다. 내분점을 그렇게 이해하자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먼저 한 거고요. 그러면 자, 이제 여기서 얘기를 또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ABQ 대 ACQ, 이게 M 대 N이었다 합시다. 그러면 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ABQ, ACQ 얘기했고, 그 다음에
PQ 대 CPQ. 자,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9대 6이 있고 9대 6은 3대 2라고 했을 때 얘에서 얘를 뺀 6, 그 다음 얘에서 얘를 뺀 4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따라서 저는 이제 이런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런 비례식의 원리를 이용한다면 손을 하나라도 줄여보려고 하는 거예요. ABQ에서 BPQ를 빼면 ABP가 되고 또 얘에서 얘를 빼게 되면 ACP가 됩니다. 즉 얘 대 얘가 M 대 N이다. 자, 이거를 이제 아는 상태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쭉쭉 이게 보낼 겁니다. 이렇게 쭉쭉 보낼 건데 PBC 대 PAB 대 PAB 먼저 볼까요? PBC 대 PAB의 면적비는 길이비로서 A 대 C. 자, 그래서 여기가 A 대 C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PBC 대 PCA라면 즉 얘 대 얘에 해당되는 것이 A, 여기가 A, 그 다음에 PCA에 해당되는 여기가 B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PCA에 해당되는 것이 B인데 PAB에 해당되는 그쪽은 C죠. 자, 그런데 얘기했다시피 여기는 평형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A 대 C가 되려면 요 무게가 A, 여기가 C, 무게의 B. 이걸 우리 어려운 말로 가중치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무게의 B라고 얘기합시다. 그냥 무게의 B. 자, 무게의 B라고만 얘기하자. 자, 그런데 여기 또 CB, 여기 평형점이잖아요. 평형점. 그러면 CC, 여기 무게가 상대적으로 B가 되겠구나. 그러면 A 대 B 딱 맞네요. 이렇게 무게의 B를 얘기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이제 평형점으로 무게가 옵니다. 그럼 여기가 C 플러스 A가 되면서 길이 B가 얘랑 여기도 평형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C 플러스 A 대 B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여기 무게가 A 더하기 B가 오면서 얘와 얘의 평형점으로서 여기가 A 더하기 B 대 C 이런 얘기할 수 있고, 여기는 B 플러스 C가 되면서 여기가 B 플러스 C 대 A 이런 식으로 확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풀이로 관련된 개념들은 다 얘기를 했으니 문제풀이로 가볼게요. 문제풀이로 가서 OPA가 1이랍니다. OPA가 1이래요. 그럼 이쪽에서 1이 쓰일 겁니다. 그 다음에 APB 말고 OPB 먼저 할게요. OPB 그게 3이 돼요. 여기가. 그럼 여기는 3이 됩니다. 평형점이 이렇게 놓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OPB 여기 있죠? OPB가 3이에요. OPB가 3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3을 써주고, 그 다음에 APB는 어디 있죠? APB 여기 있네요. APB는 2라고 나왔습니다. 여기가 2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OPA 이제 OPA가 1이죠. 그럼 여기가 1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APB는 2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상대적인 무게를 표현해야 되죠. 상대적인 무게를 보면 3대 1, 그럼 여기 무게가 1, 여기가 3, 그런 녀석이 되고, 여기가 3, 여기 그럼 여기 원점이 2가 되고, 딱딱 맞아 떨어지게 됐죠. 자, 이제는 계산을 해야 되니까 B의 좌표가 마이너스 2,4입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2,4이고, 그 다음에 A 좌표가 6,2인데 3대 1 내분점이니까 4분의 6, 3, 18, 1 빼기 2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4가 되죠. 그리고 다시 4, 3 곱하기 2, 6, 1 곱하기 4.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무게는 얼마가 되냐면, 여기 무게가
1과 3, 여기 무게가 4가 되고, 아까 여기 무게가 2라고 했으니, 요 평형점으로서 여기는 2대 1이 됩니다. 원점이죠. 따라서, 이제 점 P의 위치는 이 중점 위치에 대해서 3분의 2를 하면 됩니다. 2대 1이니까. 3대 2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3분의 1을 하게 되면 3분의 8.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얼마죠? 2분의 5잖아요. 그죠? 얘가 2분의 5니까 여기다 3분의 1을 곱하면 3분의 5 이렇게 됩니다. 이게 A고 이게 B다라는 거죠. 문제상에서. 자, 따라서 3의 A 플러스 B는 8 플러스 5 13이다. 시소의 원리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여기가 M 대 N이면 무게의 B는 N 대 M이다. 내분점은 평형점이다. 두 번째로 설명했던 것이 ABP 대 ACP가 길이 B를 의미한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A 대 B 대 C, PBC가 어디에 있나 봤더니 여기죠. 여기가 PBC가 A면 이게 상대적 무게로 여기로 갈 것이다. PCA 이거는 여기로서 얘의 무게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PAB 이거는 요거로서 얘의 무게가 될 것이다. 그거를 문제에 적용했던 시소의 원리를 적용하기 매우 좋은 문항이었다.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8,0, 0,9에서 여기 있는 원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반지름의 크기도 증가합니다. 그런데 얘는 반지름의 크기 1 유지하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요. 그런 다음 최초로 내접했을 때가 언제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차후에 또 한 번 내접하나 봐요. 두 번에 걸쳐서. 자, 이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마이너스 8,0에서 움직이는 녀석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중심이 마이너스 8로부터 오른쪽으로 t초가 지나면 t만큼 이동하게 되고 이 원의 중심은 9로부터 t만큼 내려가게 돼요. t초 동안에 t만큼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반지름이 처음에 1이었기 때문에 이 녀석 큰원이죠. 이 큰원의 반지름은 움직이기 전에 1이었고 1초 지나면 2가 되고 2초 지나면 3이 되니까 t초 지나면 반지름은 t 플러스 1이 되죠. 그런데 얘의 반지름이 1이에요. 그러면 요 길이는 t가 됩니다. 이 길이는 t가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합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하게 되면 빗변의 길이는 t제곱이고 밑변은 이거 높이는 그래서 오른쪽으로 넘겨준 다음에 t에 관한 방정식을 풀면 145가 5 곱하기 29죠. 합이 34가 되고요. 따라서 최초로 내접했을 때 상황은 5초일 때입니다. 자, 5초일 때예요. 자, 그럴 때 5초였을 때 이제 계산해야죠. 5초였을 때인데 문제에서 요구한 것은 x1의 좌표입니다. 그럼 5초가 됐을 때 좌표가 뭐가 되냐면 여기 보니까 마이너스 8 플러스 t였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3,0이 됐고 5초라면은 큰원의 반지름이 6이 되면서 여기는 그냥 5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직각인 거 생각해보면 이 좌표는 뻔하죠. 0,4가 됐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산을 좀 해보자 이건데. 자, 계산을 해보면 달몬비를 쓰면 되겠죠. 달몬비를 쓰면 되는데 뭐라고 할까? 5대 3은 5대 3은 아니면은 5대 3은 여기 1이죠? 1대 x1. 어차피 문제에서 x1, x2 좌표만 묻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x1은 5분의 3이다 이렇게 쉽게 잡을 수 있죠.
뭐 만약에 y1을 묻는다면 y1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묻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y1을 묻는다면 5대 6입니다. 5대 6은 여기 잡혀 4였죠? 4대 y1. 그러면 y1은 5분의 6, 4, 24 이렇게 될 텐데 질문을 그걸 묻고 있지는 않았어요. 자,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t가 몇 초일 때냐면 t가 29초일 때죠. t가 29초일 때. 그러면은 반지 이름은 여긴 29가 될 거고 여긴 1일 거고 그 다음에 29초가 되면 여기 좌표는 그 21이 되겠죠. 8을 빼야 되니까. 그러면 x1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가 x1이죠. 근데 부호 조심해야 돼요. 길이는 마이너스 x1입니다. 마이너스 x1 대 21은 1대 29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x1은 마이너스 29분의 21이 됩니다. 이제 디테일한 계산은 하시면 되는 거죠. 저는 어떻게 풀었는가만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답은 뭐 x1 빼기 x2 하면 5분의 3 얼마야? 29분의 21. 원래 마이너스인데 빼기 더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계산하면 145분의 이게 얼마냐? 192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47이다 까지 올 수 있었다. 자, 뭐 약간은 독특한 문제인데 괜찮은 문제다. 그래서 꼭 풀어봤으면 좋겠다. 자, 다음 문제는 중심이 0,3입니다. 중심이 0,3이고 직선은 x 빼기 3y는 0 이런 녀석인데 뭐 원의 중심에서 직선의 수선의 발을 내리면 수직 이등분 된다 뭐 이런 정도는 뭐 어느 정도 아는 얘기들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원유 있는 점에서 AP 가장 멀리 있을 땐 여기 있을 거고 가장 가까이 있을 때는 여기이다. 그러면 그걸 떠나서 먼저 CA 길이부터 구하자. 그래서 CA 길이부터 구한다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x계수 y계수 제곱한 다음에 점을 대입해라. 0,3 그리고 크기를 취해라. 그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가장 긴 거리인 AP1은 이 길이에다 반지름 길이. 반지름이 루트 13이죠. 반지름 길이에다가 CA 길이를 더한 것. 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장 짧은 거리는 반지름 길이에서 CA 길이를 뺀 것, 그게 이제 AP2 길이가 되는 거죠. AP2 길이. 그러면 뭐 그 계산이라고 해봐야 13 빼기 10분의 99, 81이 되네요. 그러면 130에서 81을 빼게 되니까 10분의 49다. 이건 뭐 너무나 뻔한 문제였습니다. 이 정도는 뻔한 문제였어요. 다음 문제는 접점을 줬습니다. 여기 3,-4라는 접점을 주었으니 접선의 방정식은 쉽게 잡을 수 있죠. x 대신에 접점 곱하기 x. 그 다음에 이렇게 잡게 되면 요 A좌표 나오죠. Y좌표니까. 그 다음에 B도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접점이 뭐야, 이름이? 접점이 P인데 AP 대 BP 길이 B가 문제에서 M 대 N으로 줬습니다. 그 결국 M 대 N을 찾으라는 얘기죠. M 대 N을 찾으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찾을까? M 대 N은 뭐 X좌표 길이처럼 하면 되겠죠? 이 길이가 얼마입니다. 지금 얼마예요? 지금 3이죠? 그래서 3대 그리고 3분의 25에서 3을 뺀 직접 길이를 구해서 B로 따지는 겁니다. 지금 3분의 16 그러면 9대 16이 돼요.
그런데 m과 n을 찾았어요. m 대 n은 9 대 16이라는 걸 찾았습니다. 그런데 외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외분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외분을 해야 되냐? 지금 9 대 16인데 m이 작네요. n이 크고. 그러니까 a로부터 여기가 9 대 16이 된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여기가 7이란 얘기죠. 그럼 구체적인 숫자를 갖고 쫓아가면 됩니다. 굳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A좌표를 지금 알고 있는데, 이렇게 알고 있죠. 알고 있고, B좌표도 알고 있어요. 3분의 25,0이라고 알고 있으니,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X1, Y1인데, X1은 어떻게 되냐. X1은 원점으로부터 지금 이 길이가 얼마냐면 3분의 25죠. 3분의 25를 7로 봤을 때 9에 해당되는 만큼 왼쪽으로 가면 되는 거죠. X1은. 그래서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7분의 75다. 그렇다면 Y1은 뭐가 되느냐? Y1은 지금 마이너스 4분의 25입니다. 일단 거기가 출발점이에요. 마이너스 4분의 25로부터 지금 이 길이가 얼마냐면은 이게 얼마야? 4분의 25죠. Y값으로서 4분의 25를 7로 봤을 때 9만큼 다시 더 내려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더 내려가야 된다. 그러면은 이게 계산이 마이너스 4분의 25 곱하기 1 마이너스 45 곱하기 이러면 이거는 7분의 1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은 마이너스 7분의 얼마가 되는 거냐, 100이 되나요? 100이 되겠네요. 따라서 X1과 Y1을 더하면, 그래서 X1과 Y1을 더하면 7분의 175 마이너스가 되고, 크기를 구한다면 7분의 175가 되겠다. 뭐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해서 진명요구 문제까지는 제가 다 정리를 해봤는데요. 진명요구의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팩트고, 그래서 어느 정도 변별력이 있는 문제들도 잘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2020년과 2021년에 적어도 고1 모의고사는 9월, 11월, 그리고 고2 모의고사 3월 중에서 시험 범위에 맞는 문항들은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출제되기 굉장히 좋은 문항들이 많으니까 9월, 11월, 그리고 고2의 3월 중 도형의 방정식 혹은 고차 방정식 쪽의 문제들을 좀 체크하면 도움이 되겠다. 다음 이제 강수학 문제 풀겠습니다. 문제들이 전체적으로 어렵지는 않았어요. 지금 A좌표, B좌표를 주었는데 A좌표와 B좌표를 주었는데 OAB에 대해서 AB와 평행하면서 면적이 이등분된다. 면적이 이등분되는데 그럼 닮은 도형이니까 길이 B가 어떻게 돼야 되죠? 그러면 OAB가 OCD 면적의 2배가 되려면 길이 B는 루트 2 대 1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루트 2 대 1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편하게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가 루트 2 대 1이면 저는 그냥 직선 AB X절편을 구한 다음에 이 길이에다가 루트 2분의 1을 곱해서 이 답을 얻는 게 편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직선 AB식을 구해보면 x가 6 증가할 때 y가 2 감소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고, 지나는 점은 저는 뭘 할까? 5,3으로 하겠습니다. 5,3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 녀석의 x절편은 y가 0일 때니까 넘겨주면 9, 14가 되네요. 이 길이가 14가 되죠. 따라서
문제가 요구하는 이 길이는 지금 파란색으로 표현한 녀석의 루트 2분의 1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다.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이제 원의 중심을 줬어요. 중심과 반지름을 줬습니다. 중심이 5,6이에요. 반지름은 루트 20이고. 자, 그런데 y축 위에 있는 점에서 직선에다가 접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중심의 y좌표인 y는 6에 대하여 대칭으로 하나 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죠. 하나 더 있을 것으로 사실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되지만 일단 점을 잡고 그 다음에 이 점을 지나는 기울기도 모른다. 이 막연함 때문에 이제 문제를 좀 어렵게 풀 수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직선식을 잡고 중심을 잡은 다음에 거리가 루트 20이라는 걸 이용해야 되죠. 자, 그러면 x계수 y계수 제곱하고 그 다음에 대입까지 합니다. 대입까지 하면 5m 더하기 a 빼기 6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2루트 5 이렇게 한다면 좀 뻔하죠. 이제 제곱해야죠. 제곱하는데 문제에서 보면은 기울기 곱이라고 했어요. 그럼 n에 관한 기울기에 관한 2차 방정식에 두 군의 곱만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5m 플러스 a 마이너스 6의 제곱 그리고 여기는 20의 m제곱 플러스 1 넘겨줍니다. 넘겨주는데 5, 25, 20 빼니까 5m제곱 그리고 1차는 관심이 없어요. 누구만 관심이 있느냐? 상수항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왜냐면 기울기고 기울기에 관한 2차 방정식에서 두 군의 곱이 1이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5분의 이렇게 나오는 거죠. 2차 계수로 상수항을 나누는. 그러면은 a 빼기 6의 제곱은 5의 제곱이니까 예측대로죠. 예측대로입니다. 그래서 여기 좌표가 여기가 마이너스 5라면 0,1이고 이쪽에 저쪽에 11 0,11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질문은 이렇게 저렇게 면적이 뭐냐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므로 삼각형의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식 곱하기 5 그러므로 5, 25이다. 자, 이제 세 직선을 줬습니다. 세 직선 기울기 3짜리인 녀석과 기울기가 2분의 1인 거랑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세 직선. 그럼 교점을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교점을 구하게 되면은 여기는 4,2고 여기는 2,6입니다. 상수함수에 의해서 면적이 두 녀석으로 분리가 되는데 자 보시면 여기 높이가 2고 여기 높이가 6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하나 보이죠. y는 얘가 돼버리면 어차피 밑변 길이비가 면적비가 되는 건데 지금 보면은 결국에는 이런 거죠. 얘를 똑같이 갖고 있고 얘는 높이가 4고 얘를 똑같이 갖고 있고 얘는 높이가 2니까 일단은 y가 2일 때 되겠구나. 그러니까 첫 번째 a는 2구나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 더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더 올라가다 보면 선을 이렇게 그어서 이렇게 선을 긋게 돼서 위쪽과 아래쪽이 1대2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 부분을 놓치면 오답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자, 저는 이제 여기를 a라고 뒀을 때 y가 a일 때 이 직선의 길기가 크게 3이니까 이 좌표는 3분의 a만큼 가면은 y가 a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이 직선식에 대입하는 거죠. 대입하면 y가 a일 때 여기에서 찾는 겁니다. y가 a일 때 x는 2분의 10 마이너스 a, 콤마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찾아야 되는가? 저는 이제 이름을 뭐라고 잡을까요? 이름을 여기를 CD라고 잡을까? 이 CD는 자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은 전체 면적의 3분의 1이었죠. 그럼 S라고 씁시다. 그럼 여기가 S고 여기도 S고 여기도 S가 되어야 3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CD 길이는 아까 전에 문제랑 비슷한 느낌인데 닮은 도형에서 평행하니까 CD 길이는 이 이름을 뭐로 적을까? 여기를 뭐 AB라고 잡았다고 하면 루트 2분의 1 AB가 되면 됩니다. 근데 AB 길이는 얼마죠? 찾아야 되겠죠. 그럼 이 좌표가 Y좌표가 2일 때 X좌표가 3분의 2이니까 AB 길이는 4에서 3분의 1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10이 되는 거고 3분의 10이 되는 거고. 자, 이제 CD 표현합니다. CD 2분의 10-A에서 3분의 2를 빼야 되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이거 통분할까요? 그러면 30-3A, 30-5A가 되겠네요. 30-5A. 30-5A. 그러면은 6, 열로 또 보내버립시다. 그럼 30-5A는 6을 곱해버리고, 요거 계산하면은 5루트 2, 이 10루트 2가 되네요. 따라서 A는 6 빼기 2루트 2다. 그러므로 두 개의 A를 다 더해버려야죠. 합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8 빼기 2루트 2가 되겠다. 마무리는 8 빼기 2루트 2가 되겠다. 한쪽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쪽일 때 1대 2, 또 위쪽에서 1대 2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건 뭐 어렵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P는 X좌표인데 K는 자연수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원이라는 게 지금 보다시피 좀 보면은 반지름이 5일 때까지는 안 만나다가 반지름이 6일 때 얘가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만나버리면 이제 반지름이 6일 때도 두 개였다가 계속 원이 커질 거 아니었죠? 원이 이렇게 커지면서 계속 두 개씩 만나겠죠? 계속 두 개씩 만날 테니까 반지름이 6부터 10까지 두 개씩 만나면 정확하게 이 문제에서 말하는 10개의 교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K는 6이다 하면은 되겠죠. 그래서 어렵게 보면은 뭐 어떻게 어렵게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K가 그러니까 P의 좌표가 P의 X좌표가 자연수라는 것과 반지름도 자연수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직선이 원과 지금 짝수개씩 만나야 되니까 일단 최초로 관통해야 되는 반지름의 지점이 6이다 라는 거고 그렇다면은 K가 6이면 그 다음부터는 다 두 개씩 만나서 2 곱하기 5 10개의 교점이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직관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접는 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접는 선 결국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대칭이 되는 개념으로서 지금 이 녀석이 이 녀석이 됐다는 얘기는 이거를 이렇게 확대를 했을 때 이 두 원이 같은 원이어야 된다. 같은 원이 돼야 된다. 여기서는 뭐 점점점으로 나왔지만 지금 이게 대칭축 역할을 하는 거고 지금 이 원과 얘가 대칭축 역할을 하면서 완전히 똑같은 원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 지금 원의 방정식을 표현을 해보면 중심이 1, 중심을 잘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중심이 1, 마이너스 2이고 그거에 맞춰서 반지름까지 표현해보면 반지름이 5예요. 그러면 얘의 반지름도 5죠. 그런데 X축, Y축이 접한답니다. 중심이 사서분면에 있고 그러니까 중심이 5, 마이너스 5가 되야겠죠. 자, 그러면 어떤 길이 관계에 있을지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요 길이가 5입니다. 그리고 5죠. 그리고 요 길이도 5예요. 그럼 이제 이 길이가 얼마인지를 빨리 파악해보자. 중심과 중심 간의 거리를 빨리 파악해보자 이건데 파악을 해보니까 1, 5, 4, 3 이거 5네요 또. 그러니까 여기가 정삼각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삼각형. 그러면서 여기가 지금 60도예요. 여기도 60도고 그럼 대칭성에 의해서 30도, 30도고 여기 60도입니다. 그러면서 이 길이는 자 여기가 반지름이 5죠. 그러니까 이 길이는 5루트 3이 될 겁니다. 120도일 때는
이름만 생각해서 루트 3배니까.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냐면 접선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문제에서 A에서의 접선으로 가야 돼요. 접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수직이란 얘기죠. 수직. 그러면은 30이니까 30만큼 더 가야겠네요. 그래야 얘가 접선이 되겠죠.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거 또 60도가 되네요. 그럼 여기서도 또 60도가 되겠죠. 제가 그림을 좀 과장을 한 편인데, 과장은 아니겠구나. 이게 지금 5루트 3이니까 여기 길이도 5루트 3이 될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여기 이름을 뭐 M이라고 잡을까요? 여기까지의 길이. 어떻게 보면 정삼각형의 높이 같은 개념이 될 텐데, 저는 근데 높이 구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은 문제에서 말하는 게 뭔가 봤더니 A, B, C래요. 그러면은 한 변 길이 지금 이미 다 찾은 상태잖아요, 지금. 한 변 길이가 얼마죠, 지금? 5루트 3이죠? 그러니까 이 녀석의 면적은 4분의 루트 3 하고 5루트 3에 제곱을 해라. 그러면 4분의 75 루트 3이 된다. 자, 이게 이제 2020년 강서구 문제였는데 뭐 어려운 표현은 아니긴 하죠. 어쨌든 난이도라는 거는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니까 다양한 학교의 문제들을 확인을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2020년 그리고 21년 9월, 11월 고1 모의고사와 그 다음에 고2 3월 모의고사 중 도형의 방정식에 해당되는 문항들을 확인해서 풀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